예, 월요일이니까요. 중국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경절이 끝나고 나서 오늘 장에서도 3일째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좀 궁금해요. 드디어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후강통이 다시 시작을 했고, 국내 시장을 말씀드릴 때도 후강통, 즉 상해 시장이 다시 시작할 때부터 국내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네. 그만큼 저 글로벌 증시들이 중국 시장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추석 연휴부터 쉴 때 글로벌 글로벌 증시들이 호조를 이루면서 중국 장세도 역시 따라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적 자체는 중국의 PMI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글로벌 증시랑 동조화 현상이 같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부터는 여러 이슈를 좀 짚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준치인 50은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하회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도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옛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체크를 하나하나 해주시겠어요? 예, 뉴스만 보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지난주 10월 1일 날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차이신 잠정치 그리고 차이신 통계치, 여태까지 통계치랑 통계국에 발표하는 잠정치와 완정치가 좀 틀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통계국 제조업 PMI가 49.8% 정도 나왔고요. 참고로 전월비 같은 경우는 49.7, 0.1%포인트 정도는 조금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봤을 때 차이신 잠정치가 너무나 최대폭 하락이었기 때문에 일단 뉴스에서는 이쪽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리고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GDP 성장률 7%를 좀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통계국에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의 세부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대기업 지수가 51.1, 그리고 중형 지수가 48.5. 소형 지수가 46.8입니다. 즉 중소기업난이 계속돼서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 상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라든지 심천지수 개방이라든지 이런 정책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 중에 좀 특이했던 점은 은감이 은행에서 발표한 은행이 발표한 정책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차별화 주택 신용 대출 정책 개선 관련 통지 발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융자 비율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돈을 빌려주는 선지급금이라 얘기를 합니다. 선지급금 최저 비율이 기존에 30%였는데 이거를 25% 정도로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화했으면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오늘까지 있었던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지수 상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기대감 이 두 가지 기대감이 혼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금융 통화 정책이라든지 지준율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지지난주인가요? 자동차 관련 업종들 종목 많이 갖고 왔던 것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 진짜로 요즘에 많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핫한 소식도 아니긴 합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경제 성장률 7%라는 얘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지키겠다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지 제 주위에서는 유독 못 갈 거라는 그러니까 더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지금 계속 안 좋았었으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중국 정부가 지금 기존 지준율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CPI 같은 경우 2% 정도 될 수 있는데 1%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역시 통화 정책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낼 수 있는 정책의 한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좀 더 풀더라도 역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저번 주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까지가 계속 말씀드린 장외 레버리지 신용에 대한 청산이 마지막 고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월 말일까지만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보시고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는 약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네요. 아직 중국 측에서는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끌어올
끌어올릴 만한 여지가 있다 때문에 조금 더 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한번 그 움직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상해 장강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해 장강 하이테크입니다.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 보실 때 같은 경우는 상해 소재에 있는 기업이라는 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장강 쪽, 장강 하이테크 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핑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해 아까 서대 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에 일단 부동산 정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한 번 더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장강 하이테크를 가져와 봤고요. 지난주에 보시면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장성자동차라든지 정조통버스 같은 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것만큼 어떻게 보면 시황에 맞는 종목도 역시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물론 좀 계속 좀 말씀 좀 드리자면요. 199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일단은 최대 주주가 상해 장강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상해 장강 그룹이 51.5%를 상해 장강 하이테크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상해 장강 그룹을 가지고 있는 곳이 푸동신고관리위원회라는 곳은 국영기업입니다. 역시 국영기업 수혜를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림 보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2014년 기준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개발이 63%, 그리고 부동산 임대가 21%, 매출의 80% 이상이 부동산 임대, 부동산 네. 개발 수익으로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후 저 그래프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중국 쪽에서는 좀 포화 상태다. 좀 개발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상해 장강 하이테크도 다른 쪽으로 지금 지분 변화라든지 사업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미리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 그래프 보면 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상하이 지역 빌딩 가격 및 임대료 지수 추이입니다.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파란색 음영이 빌딩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 음영이 좀 임대료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21% 정도 된 부동산 임대 사업이 빨간색 음영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는 꾸준하게 상해 지역,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다음 그림 보면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약간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 기업 투자 현황입니다. 예. 투자 현황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상해 복당 생물제약이라는 제약사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 홍콩에 상장된 기업. HK라 붙은 것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이고요. 밑에 SZ라 붙은 경우는 심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3, 이게 100만 위안 단위니까 예. 430만 위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34.7, 오. 그러니까는 지분 가치가 10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상해 장강 하이테크 실적을 보시면은 지분 투자 비율이 76%가 늘었습니다. 예. 어제 지분별 평가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사업법으로 좀 뜯어보면은 이 회사에서는 지금 80대 20 정도의 매출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3년 후의 계획은 50대 50 부동산과 벤처 투자로 비율을 높일 것이다. 즉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좀 더 갈 가능성이 크다. 회사에서 다각화되는 정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지분별 평가이익이 늘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 레포트를 살펴보시면은 일단 부동산 임대 수익률도 전망이 밝고요. 그리고 더 가파른 환상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약세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에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최근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일단 장강 하이테크 그래프입니다. 일단 지금 이게 장강 하이테크의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를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합지수랑 종목이랑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업사이드의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입장에 봤을 때는 61선이 위치한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23에서 24위안 여기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신다면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의 상승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차트까지 저희가 보면서 상해 장강 하이테크에 대해서 기업 소개와 함께 전략 세워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